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24쪽 역시 유형상사를 가지고 거래자료 입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거래자료 입력 FAT 1급 시험에서 거래자료 입력하면은 대체로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주제로 출제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 6가지 유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는 6가지 유형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어음 관련 거래,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한 문제, 어음 관련 거래는 한 문제씩은 꼭 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8월 1일 거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부산 상사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종 과목 여러분 찾을 수 있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개종 과목 하나가 나옵니다. 자, 법인이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면 개종 과목이 뭐였죠? 예, 지급어음이었습니다. 지급어음이죠.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여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다라는 거죠. 상환, 갚았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였다 이 말이나 지급하였다. 예, 외상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자, 외상매입금도 매입채무예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도 매입채무입니다. 돌려막기 한 거예요. 예, 외상매입금 부채는 감소하고 대신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또 증가했어요. 예, 그랬으므로 여러분이 요거 차대변을 잘 배치해야 돼요. 분계하실 때. 자, 외상매입금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는데요. 여러분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입력할까요? 대변에 입력할까요? 그렇습니다. 차변에 입력해야 된다. 왜? 부채 감소니까. 외상매입금은 감소하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증가했어요. 그래서 부채 감소가 차변이고 부채 증가는 대변이므로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야 되는 분계입니다. 이걸 잘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8월 1일이죠. 자,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8월 1일 날짜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자,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부산. 자, 적요는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한 적요 만들어진 게 있네요. 2번. 예. 사실 시험에서는 적요 안 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적요를 넣지 않고. 근데 우리가 그냥 적요를 넣으면서 연습할게요. 자, 차변의 금액은 얼마로 입력해요? 500만 원. 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요, 이제 시험에 꼭 필요한 것만 입력하고 생략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유형별 연습에서는 조금 실무적인 것까지 해서 다 채워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은 지급어음이죠. 252번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에다 발행했느냐 이거예요. 예, 똑같아요. 7002번 부산상사. 지급어음도 코드에 7002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부산상사. 적요는 엔터로 그냥 지나가세요. 어음 관련 적요는요, 어차피 새로운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음 관련 적요에서는 그냥 엔터로 편하게 지나가면 됩니다. 자, 500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일단 회계 처리는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해야 할 작업이 더 있어요. 어음을 등록하고 지급어음 관리도 해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음 등록해야죠.
지급어음 관리해야죠. 예. 자, 그래서 어음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가 저 위에 있죠? 어음 등록. 예. 자,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아마 이 화면에서 어음 등록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수령일을 천천히 날짜를 입력하세요. 2024 0801 수령일이 2024년 8월 1일로 되도록 하고요. 어음의 종류는 이건 약속 어음이죠. 전자 어음 아니므로 어음이 1번 어음이 약속 어음이에요. 전자 어음은 4번입니다. 전자 어음이 훨씬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약속 어음으로 문제를 냈어요. 1번 어음.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니다. 금융기관,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국민은행이 금융기관이에요. 맨 위에 있네요. 국민은행. 확인. 그 다음에 6번에 시작어음 번호에 칸이 두 칸이 있잖아요. 앞칸은 문자로 된 번호, 뒷칸은 숫자로 된 번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칸에다가는 자타라고 입력해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죠. 거기에다가는 그 어음 번호 뭘 보고 입력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거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뒷칸에다가 숫자로 된 번호 2024-0801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매수로 넘어갑니다. 7번.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매수는 거기 몇매라고 알려주는데요. 만약에 전자어음으로 문제를 낼 때는 매수가 1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지금처럼 종이어음, 약속어음으로 문제를 냈을 때는 보통 10 이렇게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예. 열매 책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다 1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등록 단추를 눌러요. 예. 그러면 10개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요 하면은 어음 등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0장 등록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작업은 뭐냐? 이제 지급어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급어음 관리. 자, 지급어음 관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급어음을 입력한 그 분계줄이 있죠. 그 줄 어딘가를 한번 클릭해 줘야 돼요. 예. 여기를 클릭하시든지 여기 금액란을 클릭하든지 하여튼 이 지급어음이 입력이 되어 있는 줄 어딘가에 셀이 있어야 돼요. 예. 클릭을 해주시고 무엇을 누르냐 하면은요, 여기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자금 관리는 F3입니다 하고 밑에 보이시나요? 예. F3을 누르면 돼요. F3. 자, 그러면 지급어음 관리라는 창이 밑에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지급어음 관리 창이 안 보이는 사람은 대개 어떤 경우냐면은 커서를 밑에 빈 줄에 놓고 F3을 눌렀거나 아니면 저 외상매입금 줄에 놓고 F3을 눌렀거나 예, 이 줄에 없을 때는 지급어음 관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커서의 위치가 중요해요. F3 누를 때 그 커서의 위치. 자,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 관리에서 어음 상태는 넘어갔어요, 벌써.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다 커서를 놓고서 F3을 눌렀더니 커서가 이미 일로 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항목은 어음 상태인데 그냥 건너간 겁니다. 왜냐면 지급어음 대변이면 어음을 발행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음 번호를 입력해 줄 차례인데 아까 어음 번호 10개 입력해 놨잖아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에서는 F2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어음이 있고요. 우리가 등록하지 않은 어음도 보입니다. 예, 보니까 1월 1일 날 수령한 어음도 여러 장 있네요. 그거를 건너가서 8월 1일 날 수령한 게 우리 거예요.
우리가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험 볼 때도 이미 백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많은가 하고 여러분이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입력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8월 1일 수령한 어음번호 뒤에가 1번인 것을 찾으면 돼요. 네, 이겁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확인. 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보세요. 커서가 어느 셀로 가는지 그 셀의 내용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자, 발행일로 갔습니다.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어음에서 발행일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한 이 날짜하고 거의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칠 필요가 없죠. 발행일 8월 1일 맞아요. 자, 엔터 쳐보세요. 다음 항목은 만기일입니다. 만기일도 지금 발행일하고 같은 날짜로 되어 있어요. 발행일과 만기일이 같게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발행일날 어음을 만기 처리하면 돈으로 주고 말지 어음을 괜히 왜 발행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만기일은 어디를 보고 입력하느냐? 어음의 지급기일, 이 자리가 만기일이에요. 지급기일이라고 하는 게 만기일. 지급하겠다는 날짜가 만기 날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짜로 고쳐야 돼요. 2025-0102 2025-0102 이렇게. 자, 이제 커서는 지급은행으로 갔습니다. 지급은행, 지급지가 지급은행이에요. 지급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어음 수령한 은행이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이거 동일하게 자동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엔터 쳐보시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 밑에 자금 관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냥 지나왔던 조교에 우리가 지급어음 관리한 내용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보조장부에 이 내용이 쫙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급어음 관리라는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요, 이렇게 분개하고 나서 자금 관리라고 하는 어음 관리를 추가로 하라고 항상 지시를 합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문에 따라서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음 발행 관련 거래 8월 1일 거래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지시하는 문제는 없어요. 항상 어음 관련 거래면은 언제나 어음 사진 보여주고 설명도 자세하게 더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8월 2일 거는 약식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AT 시험에서는 이런 스타일로는 실제로 문제 안 냅니다. 그림을 항상 넣어줘요. 자, 8월 2일 거 보겠습니다. 전주 상사에 발행하였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네, 자, 우리가 전주 상사에다가 과거에 발행했던 어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급어음이었다 이거. 개정과목 지급어음 보이죠? 이것이 만기가 됐어요. 오늘이 8월 2일인데 오늘이 만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되었다. 당좌예금 개정과목 하나 찾았죠?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오늘이 만기가 되어서 우리 회사 통장에서 어느 통장? 당좌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 설명을 보고 이게 무슨 거래인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하셨죠? 우리가 발행한 어음 지급어음 개정과목 하나 찾았고 통장에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에서 계좌 이체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급어음이 여러분 부채죠. 부채. 부채예요. 자, 부채
우리가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 대변에 우리가 방금처럼 기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채 증가니까. 그럼 오늘 만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차변에 오게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급어음 차변, 당좌예금 대변 되겠고요. 지급어음 거래처 꼭 넣어야 되고 당좌예금도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네, 이건 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사항이 아니고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할 사항들이에요.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래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8월 2일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전주 어음 적용은 그냥 지나가세요. 300만원 엔터. 대변의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 그냥 국민은행이네요. 적요 4번 적요 만들어놨네요. 지급어음 당좌 결제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차변 대변 헷갈리지 않으시고 계정 과목 딱 찾아서 지급어음 차변 당좌예금 대변에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시험에서는 지문을 줍니다.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금 관리 수행하시오. 지문에 따라서 해주면 돼요. 자,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F3. F3이 자금 관리죠. 자, 지급어음 관리에서 지금 어음 상태에 커서가 있는 상태예요. 자, 어음 상태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예요. 결제냐 회수냐, 이거 결제냐 회수냐. 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오늘 결제해 줬냐 아니면 약속을 못 지켜 가지고 회수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결제해 줬죠. 그러니까 결제예요. 그 회수라는 건 뭐냐? 자, 오늘이 8월 2일인데 오늘 지금 300만 원짜리 어음을 결제해 줘야 되는 날이에요. 전주 상사의 돈을 발행한 어음이 오늘이 결제돼요. 근데 우리 통장에 지금 잔액이 300이 안 돼요. 그러면 어음이 오늘 돌아오게 되면은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은 전주 상사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미안하지만 한 달만 좀 연기합시다 해서 잘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발행한 8월 2일 만기 어음을 회수하고 다른 어음 9월 2일 만기로 해가지고 300만원짜리 어음을 다시 발행을 해줘야죠. 그럴 때 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 회수는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약속한 날 결제한 걸로만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급어음 차변이면은 항상 결제로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음 번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은 이미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을 때는 F2나 더블 클릭. 그러면 8월 2일이 만기인 지급어음 대장에서 8월 2일이 만기인 걸 딱 찾아줘요. 거기서 전주상사 거 확인되면은 선택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만기는 어음번호 선택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자금 관리가 아주 간단하죠. 커서가 이미 위로 올라갔어요. 만기 자금 관리는 어음번호 선택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지급어음 차변이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또는 보통예금에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거래에서 지급어음의 거래처와 당좌예금의 거래처 전주상사 국민은행으로 잘 코드로 입력되어야 되는 거래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음 관련 거래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월 3일 거래라고 했는데요. 안동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외상 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자, 어음으로 받았다 하면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받으러음.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 자,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8월 3일 날 돈을 받지 못하고 어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기분이 썩 좋진 않겠네요. 어음으로 받았으면 또 약속한 날까지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분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외상매출금도 자산이고 받으러움도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외상매출금도 자산이고 받으러움도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증가는 차변에 오고 대변이 이제 감소가 대변이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변에 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자산 받으러움이 증가했으므로 받으러움이 오늘은 차변에 온다 이거죠. 차변 대변 헷갈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판단할 때 여러분이 이 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입해야 되고 이 자산은 감소했다 그러면 그 자산은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가한 자산은 받으러음입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3일이고요. 일반저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죠. 일반저표 날짜를 8월 3일로 바꾸시고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이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죠. 어디다 발행했냐? 이게 거래처예요. 안동 상사에 발행한 겁니다. 적요는 나중에 바뀔 거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금액은 250만원. 어음 사진에 금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대변은 4번 108번 외상매출금이죠. 코드 똑같습니다. 102번 안동 상사 외상매출금이에요. 자, 적요는 어음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어요. 그래서 5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하면 됩니다. 외상대금 받으러움 회수. 금액은 250만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정 과목을 먼저 찾으시고 그 개정 과목의 차변인가 대변인가를 판단하는데 차변 대변 판단은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판단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받으러움의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받으러움 줄 어딘가가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F3을 눌러요. 자, 어음 상태가 보관 아니면 회수예요. 왜냐하면 차변의 받으러움이면 그렇습니다. 네, 회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네, 보관이 뭐냐? 오늘 어음을 보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받은 어음은 나머지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기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검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입해야 돼요. 자, 어음의 종류부터. 이것은 전자어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음의 종류는 6이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전자.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그 어음의 사진을 보고 입력합니다. 011 2024 0803 1, 2, 3, 4, 5, 6, 7, 8, 9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수치 구분이 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수는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안동상사 발행한 게 맞아요. 그래서 엔터로 지나갑니다. 발행일.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가 자동으로 와 있어요. 대개 어음의 그 발행일을 보면은 거래 날짜하고 거의 같아요, 항상. 그래서 발행일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같죠? 자, 만기일은 새로 입력해야죠.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2025-0103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자, 만기일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갔나요? 지급은행으로 갔죠. 지급은행. 엔터 만기일 입력하면 이제 지급은행으로 넘어가죠. 자, 지급은행은 검색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농협이 지급지로 되어 있죠. 지급은행은 여기 사진에서 농협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급지. 그래서 농협 500번을 클릭하고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은 마지막 지점은 거기 농협 밑에 지급 장소가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점에다가 서초 지점이라고 합니다. 입력하면 끝나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받으러움이 차변일 때가 여기에 입력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음 상태, 그 다음에 어음의 종류, 그 다음에 어음의 번호, 그 다음에 발행한 날짜, 만기 날짜, 지급은행, 지점, 이거 다 입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받으러움 차변일 경우에 입력사항이 상당히 많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관의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적요에 나타나 있고요. 이것은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보조장에 다 기입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받으러움은 그 보관을 하는 게 그게 등록이에요. 어음 번호부터 쭉 입력하고 하잖아요. 받으러움은 보관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어음 등록이 되고, 지급어음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해야 되므로 은행에서 받아오거든요. 은행에서 어음을 수령해야 그것을 발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 어음을 받아온 것을 어음 수불장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등록을 또는 전자어음 등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지급어음의 경우에도 등록된 어음을 이용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어음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등록을 생략합니다. 등록된 어음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은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서요. 325페이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4일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되었다.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강릉 상사에 판매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 600만 원이 있었다. 자,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어음 개정 과목이 뭘까요? 네, 받으러음이죠. 받으러. 자, 이것이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제시했더니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되었다. 당좌예금 개정 과목 하나 찾았죠? 네. 자, 보관 중인 받으러움 오늘 만기돼 가지고 우리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개정 과목 2개 찾았습니다. 2개가 다 자산이에요. 받으러움도 자산, 당좌예금도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은 8월 4일 날 증가한 건가요? 감소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소했어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므로 받으러움이 이때는 대변에 갑니다. 받으러움 받았을 때 받으러움이 차변이에요. 받았을 때 아까 보관 그 나머지는 다 받으러움 대변입니다. 네, 만기가 되었거나 할인을 했거나 아니면 배서 양도했거나 이런 것들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것들 다 대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가고요. 대신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 줬어요. 그래서 당좌예금이 차변이에요.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자, 8월 4일 날짜 여러분 어떻게 입력할까요? 자, 8월 4일 날짜에 자, 차변은 당좌예금. (2번) 적용 600만 원.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셨나요? 네, 보관 중인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당좌예금 차변,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으니까 받으러움 대변. 근데 이 두 개 다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의 거래처에는 98,000번, 받으러움의 거래처에는 8707 강릉상사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음 관련 거래처는 절대 은행은 없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처, 받으러움이든 지급어음이든 간에 거래처가 은행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절대 은행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은행 그 어음에 보면은 지급지에 농협, 국민은행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음의 거래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지급지이지 거래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은 강릉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이니까 거래처가 강릉상사여야 돼요. 잘 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차대변 이제 회계 처리만 정확히 했어도 나중에 뒤에서 말이죠. 평가 문제에서 뭐 이제 그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오류는 없어요. 요것만 정확히 해도. 근데 여기서 받으러움 관리를 안 하거나 거래처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거래처 원짝이 잘못되고 또 받으러움 현황 조회 문제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추가 작업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가 정확해야 되는 것은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에서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거래처 코드를 정확하게 잘 넣어야 돼요. 자, 이제 받으러움 줄 클릭하시고 F3. 자, 어음 상태에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받으러움 대변에 가는 경우에는 할인, 배서, 만기, 부도 이렇게 다양해요. 밑에서 그래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할인이 아니죠. 4번으로 해줘야 됩니다. 만기다. 어음 상태를 4번으로 입력하시고 어음 번호는 골라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이나 F2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골라라 하는 겁니다. 자, 자동으로 찾아줬죠. 8월 4일이 만기인 강릉상사 어음 자동으로 찾았습니다. 선택만 누르면 돼요.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만기 때 이와 같이 어음 상태 4번 하고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시면은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요에 여기 어음 자금 관리한 것에 요약된 내용이 적요에 기록이 됩니다. 자, 받으러움이 만기되었을 때의 회계 처리와 자금 관리를 또 우리가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은 5번째 어음 관련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5번 8월 5일 거래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700만 원을 받아 보관 중인 700만 원짜리 어음을 말이에요. 이를 이제 연결해서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당좌 예금을 말하는 거죠. 당좌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 매각 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이라는 것은요,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한 거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현금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자금. 현금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이 어음이 여기 지금 지급기일이 9월 15일로 돼 있어요. 오늘이 8월 5일이에요. 오늘은 8월 5일. 오늘은 8월 5일이고 지급기일은 9월 15일이니까 원래 만기가 한 달 열흘 정도 남았어요. 한 달 열흘 후면은 이 700만 원이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현금 자금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현금으로 사줄 곳을 찾아가야죠. 은행에서 사준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걸 매각했어요. 근데 은행에서 700만 원짜리 어음을 오늘 한 달 열흘 전에 주는데 700만 원 다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5만 원 할인한다라고 공제를 하고 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좌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옵니다. 할인료 회계 처리해야 되고 당좌 예금 회계 처리해야 되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을 어음 회계 처리해야죠. 자, 이렇게 받을 어음과 당좌 예금은 계정 과목이 쉽게 드러납니다. 쉽게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걸 까먹어요. 할인료가 계정 과목이 뭐였는지. FAT 1급에 응시하는 분들을 이거 많이 까먹어요. 할인료 계정 과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 공부 처음 시작했고 이제 겨우 기초를 공부하는데 이것이 한 달 전에 배운 게 기억이 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달에 시험을 보실 거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가지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잘 개념 과목들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에서 할인료 이것은 개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자, 받을 어음이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 이걸 처분했다 이거예요. 매각. 매출채권을 은행에다 처분했잖아요. 그러면서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손실. 은행에서 돈을 요구하거든요. 이자를 떼야죠. 은행도. 은행은 돈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40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치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할인료예요. 할인료. 만약에 추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인료 플러스 추심료까지 해서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걸 공제하고 당좌 계좌에 입금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료나 추심료를 모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겠죠. 개정 과목이. 딱 봐도 개정 과목 이름이 비용이잖아요. 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 비용 발생은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리를 잘 차지해야 돼요. 자, 받으러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받으러움을 은행에 매각했죠. 그럼 받으러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네, 대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자, 당좌 예금에 할인료를 뺀 나머지 돈이 입금됐죠. 자, 당좌 예금에는 자산, 네,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차변이죠.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다. 이렇게 개정 과목이 딱 나왔으면은 이것이 차변인지 대변인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정리 다 됐으니까 이제 입력을 할까요? 자, 8월 5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죠. 네, 8월 5일로 날짜를 바꾸시고 대변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변이 받으러움 110번.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거니까 거래처가 충주 상사예요. 절대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거래처에 은행은 없습니다. 그건 지급지나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적요는 비워두시고 대변에다가 700만원 입력하시고 차변에 아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입력할까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936번이죠.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금액은 5만원이었죠. 50 플러스 또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102번 당좌예금. 당좌 계좌라는 건 당좌예금이에요. 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돼요. 국민은행이 되고요. 금액은 695만원으로 맞춰야 되겠죠. 695만원. 네, 이렇게 일단 분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차변, 대변, 개정 과목 잘 맞춰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이 받으러움의 거래처를 120번 충주상사로 제대로 했는지, 당좌예금이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코드 걸었는가, 이 두 개는 반드시 코드로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금 관리를 해야죠. 받으러움 줄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F3을 누릅니다. F3을 누르면 밑에 받으러움 관리하고 뜨는데요. 자, 받으러움이 대변에 갔을 때는 할인, 부도, 만기, 네, 배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할인입니다. 그래서 할인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전액 할인이라는 것은 700만원 모두 할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할인 문제는 항상 전액으로 문제를 냅니다. 일부 할인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일부 할인. 그래서 전액 그대로 두시고 2번. 자, 어음 번호는요, 보관 중인 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700만원짜리 어음이 딱 흔히 보입니다. 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쳤을 때 커서가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할인 기관으로 내려와요. 어느 은행에서 할인했느냐. 그러면 더블 클릭으로 또는 F2를 눌러서 이거 검색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했다고 설명이 나왔죠. 네. 그래서 국민은행 클릭하시고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가죠. 거기에다가 삼성지점을 입력하면 돼요. 삼성지점. 그리고 엔터 치면 할인율로 커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할인율은 생략하시오. 예, 그래서 엔터로 그냥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음의 할인, 자금관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음 관련 문제 중에서 까다로운 게 지금 했던 할인 그리고 다음에 하는 배서 이 두 가지가 까다로워요. 앞에 거 우리가 네 가지 한 거는 이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지급어음 발행, 그 다음에 지급어음의 만기, 또 어음의 수취,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의 만기. 이거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했던 거,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에서 여러분들 놓치는 게 할인료 얼마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할인료가 개정 과목을 뭘 사용했지? 이걸 잘 기억을 못 해내더라 하는 겁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한다. 이걸 까먹지 마셔야 돼요. 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가? 받을 어음을 우리가 처분했지 않느냐 은행에다가.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음 관련 거래의 마지막 유형 6번이 되겠습니다. 8월 6일이고요.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을 경기상사에서 받아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이걸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음이라는 채권은 양도할 수가 있어요. 서명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나의 받을 권리를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라고 나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발행인에게 그것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그 사진에 보게 되면은 위 중앙에 작은 글씨로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인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음의 양도는 우리가 허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배서 양도는 뭐냐?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데 왜 양도했는지 볼까요? 주식회사 드림에다가 양도했어요. 이 회사의 외상 매입 대금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어음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갚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찾을 수 있고요.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개정 과목이 뭐였죠? 받을 어음이었죠. 이 두 개 개정 과목을 가지고 차대변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고 받을 어음은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매입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외상매입금을 갚았나요? 우리가 오늘 외상을 했나요? 갚았어요. 그러면 부채가 감소한 거죠. 갚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부채 감소는 거래의 8요소에 차변 요소입니까? 대변 요소입니까? 그래서 이걸 차별에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오늘 갚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부채 감소가 차변 요소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받을 어음 이것 이제 남에게 주었어요. 드림에다가. 받을 어음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남에게 줘버렸으니까. 거래처에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거래의 8요소의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다. 그래서 받을 어음은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분계의 원리가 아주 정확합니다. 명확해요. 왜 차변에 와야 되고 왜 대변에 와야 되는지 이 거래의 8요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월 6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 6일 날짜를 고치시고요. 차변부터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3번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드림이죠. 잘 생각해. 저교에다가는
7번 적용 만들어 놨네요. 외상매입금 반제를 위해서 어음을 양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금액은 400만 원. 대변 천천히 입력해 보세요. 대변 입력해 보세요. 자, 배서양도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할 때는 거래처가 똑같습니다. 받으러움 거래처도 외상매출금 거래처고 외상매출금 거래처와 받으러움 거래처가 같은데, 지금의 경우는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배서양도해서 지급했다 하면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다른 거래처이고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의 거래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거래처 혼동하지 마시고, 외상매입금은 여기서는 드림이 거래처가 코드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받으러움은 경기상사에서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경기상사가 거래처 코드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 거래처에서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거래처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변대변이에요. 개정과목의 차변대변. 이게 틀어지면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틀려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검색 문제에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죠. 한두 문제는 틀릴 거예요. 이거 틀리면은. 자, 그래서 이거 차대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도 거래처 원장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분계 잘 됐고요. 받으럼줄을 클릭해서 이것을 자금관리 양도했다는 작업을 해줘야 되죠. 자, 받으럼줄 어딘가를 클릭한 다음에 F3. 자, 어음 상태를 이번에는 배서라고 해줘야 돼요. 배서. 그래서 3번으로 어음 상태를 바꾸고, 자, 이 어음은 이미 보관 중인 거니까 더블 클릭으로 찾아요. 예, 경기상사에서 받은 400만원짜리 어음이 보입니다. 보이죠? 밑에서 선택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엔터 한번 쳐보세요.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쭉 건너가 가지고 지급거래처로 와 있어요. 지급거래처. 자, 경기상사가 발행한 이 어음을 어디에다 지급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 지급했다고 우리가 기록해야 되느냐. 예, 어디다 지급했어요? 여기다 지급한 거죠. 그래서 여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지급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거래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드림을 검색해서 입력하라. 드림. 주식회사 드림. 배서양도는 여기 지급거래처를 외상매입금 거래처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금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 중에서 지금 방금 했던 배서양도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어음의 할인, 요 두 개가 조금 복잡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음 관련 분계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됐었다면은 이 유형상사에 있는 이 324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6번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돼요. 324페이지 1번부터 6번이 어음 관련 문제로 나올 수 있는 6가지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 한 개가 시험에 항상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판매관리비의 개정 과목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상사를 통해서 판매관리비의 거래건이 한 30여 건이 거기 예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매관리비 거래를 한번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